캐시우드, 테슬라 주식 대량 매각, 주가 1% 하락. 국내에서도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는 소식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1% 가까이 하락했다. 24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0.94% 하락한 190.4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주식을 대량 매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2,700만 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매각 대금으로 미국 최대의 암호화 폐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저가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어 최근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주식을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날 나스닥이 상승했음에도 테슬라는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 증시는 금융 불안이 다소 진정되며 소폭이나마 모두 상승 마감했다. 다우는 0.41%, S&P 500은 0.57%, 나스닥은 0.31% 각각 상승했다. 도이치뱅크 우려딛고 반등. 중국 리스크 지우는 애플 160달러대 회복. 미국 증시는 결과적으로 3대 주요 지수가 반등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출발은 도이치뱅크 부실화에 대한 공포로 어수선하게 시작됐다. 지난주 크레딧 스위스 사태에 이어 유럽 주요 은행들에 대한 불안감은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악재로 작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41% 오른 32,237.53으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56% 상승한 3,970.99로 종료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는 0.31% 오른 11,823.96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의 신용기 폴트 스와프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했다는 소식으로 도이치뱅크를 포함한 유럽 내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CDS 프리미엄의 변동은 부도 위험 지표의 증감으로 인식된다. 최근 UBS가 CS를 인수하는 등 충격을 흡수하기는 했지만 유럽 주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다만 이날 도이치뱅크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시장 인식이 퍼지면서 유럽과 미 증시는 장후반 들어 안정을 되찾았다. 아울러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사시 유동성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구두 개입에 나섬으로 시장을 안심시켰다. 실제로 도이치뱅크와 같은 거대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면 그 후 폭풍은 상상하기 힘들다. 한편 이날 나스닥 내 주요 기술주 및 빅테크 기업 주가는 대체로 지수의 변화에 수렴하면서 마감됐다. 챗GPT 수혜주로 인식된 엔비디아는 이날 1.52% 하락해 조정을 받았다. AMD도 2.32% 하락했다. 반면 인텔, 퀄컴은 소폭 상승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는 28일 예정된 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시황이 극심한 침체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분석기관 리피니티브는 올해 2월 말 마감된 마이크론의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7억 1,900만 달러로 약 52.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주당 평균 81센트의 손실이 예상됐다. 애플은 0.83% 상승해 올해 처음으로 160달러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약 6개월여 만이다. 특히 기존 중국 생산 인프라를 빠르게 인도로 전환시키는 행보에 더욱 가속이 붙었다. 이를 통해 작년 말과 올해 초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 발생했던 중국 정저우 폭스콘 공장의 생산 차질 충격에서도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이날 로이터는 애플의 위탁 제조회사 중 하나인 대만의 페가트론이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시 인근에 두 번째 아이폰 생산 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페가트론이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첫 번째 시설을 가동한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다. 조사 전문기관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페가트론이 현재 인도에서 생산하는 애플 아이폰은 이미 전체 10%를 넘기고 있다. 구글 너마저? 한글 검색 품질 저하 왜일까? 기자는 주말마다 기사 구글링 작업을 10년 넘게 꾸준히 해왔다. 그런데 최근 구글 검색 결과가 달라졌다. 개선되거나 좋아지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지만 확연히 나쁜 쪽이다. 일단 전체 검색 결과 중 노출되는 양이 줄어들었다. 지난주 기자가 작성한 지지자 리스크의 덫.
민주당 탈출구 있나? 구글 검색 결과는 약 4만 5천 개라고 표기돼 있지만 대부분 검색 결과는 생략돼 있고 노출된 것은 13건에 불과하다. 이 중 실제 기자가 작성한 기사 관련 검색 결과는 경향신문 줌뉴스, 누리 웹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링크와 토론, 네이버 뉴스 등 4건이 고작이다. 나머지는 기자의 기사와 무관한 검색 결과다. 물론 검색 결과가 왜 이 내용이 제시됐는지 추론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다룬 다른 언론사들 기사. 이재용 삼성 회장, 미국 루시드 모터스와 만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위해 미국 루시드 모터스 경영진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12일 올리버 집세 BMW 회장과 회동한 이후 올해 2월에는 삼성 SDI 수원 사업장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 등 배터리 사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다음 달 중 루시드 모터스 경영진과 회동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 동행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루시드 모터스에서는 피터 롤린슨 최고 경영자가 직접 이 회장과 전기차 배터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루시드 모터스는 2007년 설립된 미국 전기차 기업이다. 2021년 나스닥에 상장했다.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 전기차가 주력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국 부펀드가 최대 주주다. 2018년 10억 달러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 회장과도 친밀한 관계다. 2018년 이 회장이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국왕과 만났을 때도 전기차 배터리 협력이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빈살 왕세자가 사우디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강력히 권유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당시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태 여파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고 배터리 산업이 지금처럼 각광받지 못했던 상황이라 실제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 회장과 루시드 모터스 경영진이 만나면 당장 논의될 수 있는 건 배터리 공급이다. 루시드 모터스는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한 바 있다. 2020년부터는 LG에너지솔루션이 대부분의 물량을 맡고 있다. 다만 이 계약은 2023년 끝난다. 삼성 SDI가 BMW에 공급하기로 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루시드 모터스에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이 회장과 루시드 모터스, 빈 살만 왕세자와의 관계와 최근 배터리 시장의 급성장세를 고려했을 때 2018년 언급된 배터리 공장 건설이 재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사우디는 2016년부터 디지털,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바이오 산업 등을 차기 신성장 동력으로 사우디 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회장이 얼마 전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둘러본 만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상반기 완공된다. 이 회장이 이날 사업 현장을 직접 챙긴 만큼 삼성판 배터리 초격차 전략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바이두, 어니봇 완성도 우려에도 시장 긍정적. 생성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입지 확보를 위한 각 기업에서의 관련 서비스 출시가 이어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이지 않고 완성도가 높지 않은 서비스는 되레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2월 구글이 대화형 AI 서비스 바드를 공개했을 때 사용자의 질문에 잘못된 정보로 답변해 주가가 12%가량 하락한 바 있습니다. 바이두와 카카오도 신규 AI 서비스를 통해 기술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는데요. 바이두는 중국어에 특화된 어니봇을 공개하며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지만 완성되지 않은 서비스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으며 카카오는 AI 챗봇 서비스 다다음에 베타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하루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AI 경쟁에 나서는 중입니다. 이번 테크 한 주에서는 바이두와 카카오, 구글 MS 등을 소개합니다. 바이두는 언어 모델, 어니 3.0 기반의 중국판 챗GPT, 어니봇을 공개하며 생성 AI 시장에 참가했습니다. 어니봇은 입력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멀티모델 기능이 탑재됐다고 알려져 업계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바이두는 지난 16일 유튜브 등을 통해 어니봇 공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리에룽 바이두 CEO는 어니봇을 소개할 때 실시간 시연이 아닌 녹화된 영상으로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에룽 CEO는
어니봇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공개하는 이유는 시장이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의 실망감으로 인해 바이두의 주가는 행사 진행 중 10%까지 급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하며 전일 대비 6.4%가량 하락한 수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행사에서의 어니봇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니봇이 수학적 계산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근 언어 모델과 같이 동영상까지 생성할 수 있는 멀티모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어니봇을 사용한 검색 엔진의 최신화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정영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시연에서 제일 주목받은 점은 생성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동영상 생성이고 오픈 AI의 GPT-4는 입력은 텍스트와 이미지, 출력은 텍스트만 가능한 것이 차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물론 녹화 영상이라는 점은 여전히 우려지만 기능 공개 자체가 긍정적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